집안에 폭탄입니다. 어유, 집안에 폭탄이 있으면 큰일 나죠. 무슨 얘기인 건지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개딸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집안에 폭탄 던지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홍 수습에 지금 안간힘을 쏟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데 들어봐야겠죠.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뭐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전체 민주 진영 전체가 사실은 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집안에 폭탄 던지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개딸 강성 지지층한테 얘기를 한 건데 주상호 위원장님. 예. 그러면은 이 강성 지지층 개딸은 안 던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지층이 뭔가를 하는 걸 어떻게 그러면 다 단속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지층 중에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강성 지지층도 있고 그다음에 연성 지지층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방식의 그 어떤 지지 표명이 아니라 반대층을,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같이 가야 될 우리 내부의 어떤 구성원을 네. 공격하고 그다음에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본인의 지지를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방식, 이런 어떤 좀 자제 요구 방식 이런 것들이 처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늘 해왔던 메시지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 지금은 뭐 개딸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당의 비주류였을 때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네. 그때 당시에 뭐 손가역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네네. 이거 강성 온라인 지지층이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따로 이제 어떤 블로그도 만들고 해가지고 단체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부분을 나는 여기서 탈퇴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너무 격하게 이른바 이재명 지지층과 문재인 그때 당시에 각 후보들이었죠. 네. 지지층 간에 격하게 붙어서 서로 갈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를 탈퇴를 선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거리두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원래부터 강성 지지층이 누군가를 후원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를 갖다가 배제하고 비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때 항상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뭐 단절을 선언해야 된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계속 그 어떤 메시지를 정치인이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이분이 만약에 그 어떤 특정 정치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거라면 그거는 그 얘기를 하시는 그분들이 개딸 방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누군가를 배제하고 비난하는 거를 지금 비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분들이 스스로가 이분들하고 단절하라. 그러면 그거는 결국 배제의 언어잖아요. 그렇게 배제의 언어로 갈 문제는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은 밭을 탓하면 안 된다. 본인이 오히려 지지층들을 좀 더 소구하고 더 많이 끌어들여서 본인의 목소리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누구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들과 단절하라는 얘기를 하는 그쪽이 더 문제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보면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자제를 당부했는데 비명계 부족하다. 더 단호해야 된다. 방금 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집안에 폭탄 던지면 자멸할 수도 있다. 징계청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건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 대한 야유엔 특검 등을 협조를 좀 가만히 자중을 해달라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더 단호해야 된다.
라는 비명계의 목소리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좌표 찍기, 예. 뭐 문자 폭탄 이런 거는 우리랑한테 도움 안 된다. 좀 자제하시라. 예. 그리고 더 좀 세게 좀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경고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하고는 이제 뭐 결별하겠다. 예. 뭐 이런 정도의 뭐 좀 단호한 태도를 좀 보여주셔야. 네. 그래야 그래도 진정성 같은 것이 좀 외부에서 그걸 인정을 해주고 네. 또 그 강성 지지층들도 좀 자제를 좀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조홍천 의원은 뭐 경고가 아니라 결별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팬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팬덤이랑 결별을 하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존립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팬덤 전체하고 결별을 할 수는 없겠죠. 팬덤에도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통으로 묶어가지고 결별을 하든지 뭐 같이 가든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홍천 의원이 주문을 한 것은 어떠한 강성 지지층 내에서의 태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팬덤 자체하고의 결별이라기보다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조홍천 의원의 주문도 약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도 자제를 당부는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엎질러진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즐겨놓은 다음에 뒤늦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중요한 거는 선제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에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떡해요? 찬성 표결을 하신 의원님들도 민주당입니다. 그들도 민주당입니다라고 했다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극성 지지층의 그 찬성 표결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비난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도는 약해졌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큰 스케일의 정치인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좀 빨리 나오지 않는다. 네. 지난주에도 사실 그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으셨던 전 경기도의 비서실장 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오늘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어젠가요? 그 사과를 한다, 죄송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그때 직후에도 검찰 수사 비난보다는 일단 고인에 대한 애도 말고는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라고 했다면 아. 네,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그 극단적 팬덤에 대해서 자제를 당부해라, 강하게 요청해라. 그 이전에 그들 팬덤이 움직이기 전에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본인도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자제는 계속 있어 왔었던 건 맞는데 문제는 자제가 일이 벌어지고 사후에 있어서 문제 아니었냐. 선제적으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큰 이재명의 그릇을 좀 보여주는 방법일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